너 이렇게 큰 줄도 모르고 미안하다 정말. 왜, 왜 이제서야 제 앞에 나타난 겁니까? 2024년 겨울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은 형사법정. 빵과 우유를 훔친 피고인이 곧 입장합니다. 판사 박도윤은 법복깃을 여미며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피고인 김혜순, 1970년생. 인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코끝으로 27년 전 재래시장 붕어빵 냄새가 스쳤습니다. 피고인, 인적사항을 진술하십시오. 그의 차가운 목소리, 김혜순입니다.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판사석이 아니라 어린 시절 좁은 방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라고 믿었던 여자가 지금 12,000원 절도 피고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법정에서 그는 판사로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27년 만에 엄마를 부르는 아들이 되어야 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1997년 12월 인천. 낡은 천막 아래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재래시장 골목마다 붕어빵 굽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의 발걸음 소리,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 그리고 지글지글 기름 튀기는 소리.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유독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도윤아, 1,000원짜리 5장이면 얼마지? 엄마의 물음에 10살 도윤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5,000원이요. 엄마, 제가 잘했죠? 김혜순. 35살의 이 여자는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 좌판을 깔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붕어빵 한 개에 500원. 하루 종일 서서 팔아봤자 10,000원도 안 되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얼굴엔 늘 웃음이 있었습니다. 아들 도윤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우리 도윤이 나중에 크면 뭐 하고 싶어? 혜순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붕어빵 장사요. 혜순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아무도 모르는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혜순의 손목엔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엄마의 상처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또 아빠가 때렸어요? 혜순은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그냥 넘어진 거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돈을 요구했고 혜순이 거절하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도윤은 이불 속에서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어린 가슴에 두려움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도윤이 눈을 떴을 때 엄마는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도윤은 집안을 뛰어다니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집 안 어디에도 엄마는 없었습니다. 옷장도 부엌도 작은 화장대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술에 취한 채 소파에 쓰러져 있었고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두고 떠났다는 것을. 사흘 후 도윤은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키울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아들을 시설에 맡겼습니다. 도윤은 짐을 싸며 마지막으로 엄마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서랍 한쪽에 붕어빵 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그 철판 위로 도윤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2024년 겨울 서울중앙지방법원. 35살의 판사 박도윤은 법복을 입으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기억, 버려졌다는 분노, 그리고 다시는 그 아픔을 느끼지 않겠다는 다짐. 도윤은 오늘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차갑고 정확하고 감정을 배제한 판결만을 내리는 판사로서 그는 비서로부터 오늘의 사건 목록을 건네받았습니다. 판사님, 오늘 첫 사건은 절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50대 여성이고요. 생활고 때문에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훔쳤다고 합니다. 도윤은 무심하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런 사건은 하루에도 수십 건, 그에게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서류를 읽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피고인 성명란에 적힌 이름, 김혜순, 1970년생, 인천 출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도윤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실종 신고 이력 있음. 2010년 신고 취하.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습니다. 김혜순이라는 이름은 흔합니다. 하지만 출생연도, 출신 지역, 실종 이력까지 모두 일치하는 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판사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재판 시간 확인 부탁합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27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자. 그 이름이 지금 자신의 첫 재판 피고인석에 앉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혜순, 그 이름 석자가 27년 만에 다시 그의 삶에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판사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진정해.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 김혜순이란 이름은 흔하잖아.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를 다독여도 가슴 한쪽에서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피고인 입장하십시오.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누군가 피고인석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피고인, 인적사항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혜순입니다. 1970년 3월 15일생입니다. 그 순간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27년이 지났지만 그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 천막 아래서 도윤아, 붕어빵 하나 더 먹을래? 하고 물었던 바로 그 목소리.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여자. 낡은 외투를 입고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은 거칠고 마른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도윤이 기억하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도윤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의 주소지를 말씀하십시오.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 판사로서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현재 주소 불명입니다.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혜수는 2024년 11월 28일 오후 8시경 서울 은평구 소재 편의점에서 빵 3개와 우유 2팩, 총 금액 12,000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읽는 척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12,000원. 빵과 우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들이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사과하는 거죠? 왜 당신은 항상 미안하다고만 하는 겁니까? 27년 전 그날도 당신은 미안해, 도윤아라고 말하고 사라졌잖아요.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무직이며 2년 전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정상적인 노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거부당한 상태로 범행 당시 3일째 굶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일째 굶고 있었다고? 허리 수술? 혼자서? 피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까? 혜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혜순은 도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가족이 전혀 없습니까? 자녀는? 도윤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혜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졌습니다. 제 잘못으로 이제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법봉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헤어진 게 아니라 버린 거잖아요. 당신이 떠난 거잖아요. 그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매년 그 아이 생일이면 파출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들 찾았다는 연락 없냐고. 하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도윤의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생일? 매년? 법정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0분 후 재개하겠습니다. 도윤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실로 들어가는 순간 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 거야? 27년 동안 자신을 버린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증오했고 미워했고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정에 앉아 있는 저 여자는 자신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만약 저 말이 진짜라면 자신이 27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가 모두 오해였다면? 김혜순,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피고인이 아니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표정을 지웠습니다. 감정을 숨겼습니다. 그는 판사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을 계속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기록을 보면 1997년 가정폭력 피해 신고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주했으나 이후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2010년 실종 신고가 취하된 것은 신고자인 남편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전국을 떠돌며 공장 일용직, 식당 설거지, 청소 용역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 노동 능력을 상실했고 현재는 고시원비조차 내지 못해 노숙 직전의 상황입니다. 검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혜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복지센터, 종교단체, 무료급식소라도 찾아갈 수 있었을 텐데요. 혜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들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누구에게 손을 벌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배가 고프니까 결국 도둑질까지 하게 됐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워서, 자격이 없어서, 당신은 27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겁니까? 피고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혜순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엔 남편한테서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절 죽이려고 했거든요. 칼을 들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아들을 데리러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윤이는 시설로 보내진 뒤였습니다. 어디로 보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시설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인천, 서울, 경기도. 갈 수 있는 데는 다 갔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시절 자신은 보육원에서 엄마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날 버렸냐고, 왜 날 두고 갔냐고. 하지만 엄마는 자신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겁니까? 그럼 왜?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혜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하면 남편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들을 해칠까봐 무서웠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판사석 아래로 손을 내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윤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만약 아들을 다시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혜순이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약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혜순이 울먹였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안아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날, 10살이던 그 아이를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거든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 바로 그 말이 자신이 27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판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 직원이 혜순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혜순은 마지막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알아본 걸까? 아니면 그저 젊은 판사를 보며 자신의 아들을 떠올린 걸까?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이 텅 비었습니다. 도윤은 판사석에 홀로 남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법복 위로, 서류 위로, 27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날 버린 게 아니었던 거야.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판사와 피고인, 그들 사이엔 법이라는 거대한 벽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그 벽을 넘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판사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혜순의 기록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1997년 가정폭력 신고 기록, 남편 박철수의 음주폭력, 병원 진료 기록, 갈비뼈 골절,
안면 타박상, 손목 염자. 도윤은 서류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본 엄마의 상처들. 그게 전부 진짜였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엔 검사가 피고인의 생활 기록을 상세히 발표했습니다. 피고인 김혜수는 1997년 가출 이후 신분을 숨기고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부산 통조림 공장, 대구 봉제 공장, 광주 식당 설거지, 서울 건물 청소, 평균 체류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였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녔던 살. 2010년까지 13년 동안 피고인은 총 20군데가 넘는 직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대부분 일용직이었고 4대 보험도 없는 불법 고용이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은 매년 특정 날짜만큼은 반드시 일을 쉬고 인천으로 향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특정 날짜? 그 날짜는 10월 17일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피고인의 아들 박도윤의 생일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월 17일, 자신의 생일. 혜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년 그날만큼은 혹시나 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파출소에 갔습니다. 아들 찾았다는 소식이 있는지 도윤은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27년 동안 매년 자신의 생일마다 엄마는 자신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박도윤이라는 이름은 보육원에서 개명 절차를 거쳐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2살 때 자신이 직접 요청했습니다. 박도윤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싶다고, 부모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싶다고. 2010년 남편 사망 후 피고인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아들 찾기에 나섰습니다. 경찰서에 수소문했고 관공서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성인이 된 자녀의 정보는 부모라 할지라도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혜순이 흐느꼈습니다. 법이 저를 막았습니다. 제 아들인데 어디 사는지도 살아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대학에 들어가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성공했다고 이제 과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원망하면서 증오하면서 2022년 허리 수술 이후 피고인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노동 능력을 상실했고 저축한 돈도 바닥났습니다. 고시원비를 내지 못해 쫓겨났고 찜질방과 노숙을 반복했습니다. 범행 당일 피고인은 3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지러워서 쓰러질 지경이었고 결국 편의점에 들어가 검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빵 3개와 우유 2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총액만 2,000원. 그것도 먹지 못하고 바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12,000원. 자신이 점심 한 끼 먹는 돈보다 적은 금액. 그 돈 때문에 엄마는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판사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며 절취 금액도 미미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건을 자신이 판결할 수 있을까요? 공정할 수 있을까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다만 본 재판부는 그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회피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회피 신청? 왜? 도윤은 법봉을 내려놓았습니다. 판사와 피고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경우 공정한 판결을 위해 담당 판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본 재판부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혜순이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알아챈 듯 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합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절도 사건에서 보석은 이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엄마를 유치장에 둘 수 없었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혜순이 일어섰습니다. 도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로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든 손은 계속 멈췄습니다. 이 사건을 다른 판사에게 넘기면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판사님, 큰일 났습니다. 피고인 김혜순 사건에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인이요?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네, 피고인의 전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박철수?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살아있다고요? 비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판사님, 방금 아버지라고? 도윤은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아니, 피고인의 전 남편 말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로비에서 대기 중입니다.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도윤은 로비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지,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 로비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그를 보았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양복, 술 냄새. 27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남자는 도윤을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판사님이십니까? 저 박철수라고 합니다. 제 전 부인 재판에 증인으로 서고 싶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은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철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빚 때문에 꾸민 겁니다. 사망신고 위조죠. 어차피 찾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김혜순 그 여자 말입니다. 아들 버리고 도망친 나쁜 여자입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증언 내용이 뭡니까?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한테 관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애 팽개치고 남자 따라 도망쳤어요. 제가 아들 혼자 키웠습니다. 근데 키우기 힘들어서 시설에 보낸 거고요.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엄마를 때렸고, 당신이 엄마를 내쫓았고, 당신이 나를 버렸잖아요. 재판에서 뵙겠습니다. 도윤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판사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 사람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엄마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다음 날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철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혜수는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은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도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검사가 박철수에게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박철수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전 부인입니다.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았죠. 피고인에 대해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가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혜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아들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맨날 밖에 나가서 놀기만 했습니다. 애밥도 안 챙겨주고 학교도 안 보내고 도윤은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거짓말.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짐 싸서 나가더니 그 뒤로 안 돌아왔습니다. 아들 버리고 도망간 거죠. 혜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아들 키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애가 말을 안 듣고 사고만 쳐서 결국 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도윤은 법봉을 움켜쥐었습니다. 거짓말을 멈춰요. 당신이 나를 버렸잖아요. 당신이 엄마를 때렸잖아요.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1997년 가정폭력 신고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이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기록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철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저 여자가 꾸민 겁니다. 경찰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때린 적 없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병원 기록도 있습니다. 갈비뼈 골절, 안면 타박상. 이것도 거짓입니까? 박철수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저 여자가 넘어져서 그런 겁니다. 도윤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의사소견서에는 명백히 폭행 흔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판사님이 뭘 아십니까? 집안일은 복잡한 겁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훈육한 겁니다.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번쩍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엄마, 칼을 든 아버지. 도윤아, 눈 감아. 보지 마.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날.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법봉을 쥐었습니다. 증인은 퇴장하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박철수가 항의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퇴장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의 발언은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진정하려 했지만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도윤은 판사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7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거짓말, 엄마의 희생, 자신의 오해.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내가 뭘 한 거지? 27년 동안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버린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그리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엄마에게 그날의 진실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밤 9시 경찰서 면담실. 도윤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혜순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님, 왜 이 시간에? 도윤은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순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이것이 27년의 시간이 만든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 김혜순 씨.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7년 왜 아들을 두고 떠났습니까? 혜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떻게 떠나는 게 지키는 겁니까? 혜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칼을 들고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도윤이가 말리다가 그 아이도 다칠 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있으면 도윤이가 위험하다는 걸. 남편은 미친 사람이었어요. 술만 마시면 누구든 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제가 도망쳐야 남편의 분노가 저한테만 향할 거라고.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떠난 겁니까? 혜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주일만 숨어 있다가 남편이 진정되면 도윤이를 데리러 올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한 달 뒤에 집에 갔을 때 도윤이는 이미 없었습니다. 시설로 보내졌다고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디로 보냈는지도 안 알려줬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혜순이 손을 떨었습니다. 신고하면 남편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도윤이한테 복수할까봐 무서웠어요. 차라리 제가 조용히 찾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울었습니다. 보육원마다 찾아다녔어요. 인천부터 시작해서 서울, 경기도, 갈 수 있는 데는 다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라고, 부모라도 안 된다고. 혜순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냥 아들이 잘 먹고 잘 지내는지만 알고 싶었어요.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지냈습니까? 혜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떠돌아다녔습니다. 공장, 식당, 청소,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돈을 모아서 혹시 나중에 도윤이를 찾으면 뭐라도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돈도 모으지 못했고 아들도 찾지 못했고. 도윤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파출소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혜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월 17일 도윤이 생일이에요. 10살 때 마지막으로 봤으니까. 그 뒤로는 아들이 어떻게 컸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20살이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30살이 됐을 때는 뭘 하고 있을까? 혼자 상상만 했어요. 매년 생일마다 파출소에 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박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찾는 사람 없냐고.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혜순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왜냐고요? 그녀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엄마니까요. 아들을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던 거니까요. 비록 결과는 실패했지만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면담실을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김혜순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혜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벽에 기댔습니다. 울었습니다. 2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판사와 피고인, 아들과 엄마, 그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결국 회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로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 새로운 판사가 배정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엄격하지만 공정한 것으로 유명한 김 판사였습니다. 도윤은 판사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방청석 맨 뒤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혜순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김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혜순, 전임 판사의 기록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혜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법은 법입니다. 김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절도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비록 금액이 적고 사정이 딱하더라도 법정에서는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고인의 과거 기록을 고려할 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혜순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도윤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집행유예.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김 판사가 법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추가로. 바로 그때 법정 뒤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박철수가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저 여자한테 너무 관대한 거 아닙니까? 아들 버린 여자예요. 김 판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퇴장하십시오. 하지만 박철수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저 여자는 나쁜 여자입니다. 감옥 가야 해요. 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법정 경비가 박철수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저 여자가 제 인생 망쳤어요. 아들도 버리고 도망간 년이라고요.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 판사도 검사도 변호인도 방청객들도. 혜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가 박철수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박철수가 당황했습니다. 당신 누구요? 무슨 권리로? 도윤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박도윤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김혜순의 아들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혜순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이?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저를 버린 적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폭력을 피해 도망쳤고 저를 살리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가 박철수를 응시했습니다. 저 사람이 엄마를 때렸습니다. 칼로 위협했습니다. 10살이었던 저도 다 기억합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도윤이 계속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27년 동안 매년 제 생일마다 파출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버렸다고 미워했습니다. 혜순이 흐느꼈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김 판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피고인의 아들입니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판사로서 공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가 혜순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여자는 제 엄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27년 동안 혼자 버텨왔습니다. 아들을 찾으면서, 폭력의 그림자 속에서 도망치면서, 굶주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혜순에게 다가갔습니다. 12,000원 때문에 법정에 서야 했던 이 사람이, 도윤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 엄마입니다. 혜순이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도윤아, 정말 너니?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혜순이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도윤은 엄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그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요. 김 판사가 조용히 법봉을 내려놓았습니다. 눈가를 닦았습니다.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박철수는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윤과 혜수는 27년 만에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혜순이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잘 컸구나. 법정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7년의 오해와 그리움이 녹아내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인천 재래시장. 27년 전 그 자리. 낡은 천막 아래 붕어빵 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순이 반죽을 틀에 부으며 조심스럽게 구워냈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시장 골목을 채웠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장 차림의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일을 마치고 곧장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혜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판사님이 붕어빵 장사를 하면 어떡해? 도윤이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거 다 기억해요. 1,000원짜리 5장이면 5,000원이죠?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주머니, 붕어빵 5개 주세요.
혜순이 따뜻하게 포장해주며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도윤은 엄마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27년의 고통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배고프지? 혜순이 각 구운 붕어빵 하나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어릴 적 그 맛이었습니다. 팥이 가득한 달콤하고 따뜻한 맛. 혜순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먹어. 엄마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도윤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저녁이 되자 손님이 줄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막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새 아파트로 이사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마련한 곳이에요. 크지는 않지만 따뜻해요. 혜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돈으로 사는 건. 도윤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돈이에요. 이제 우린 가족이잖아요. 혜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붕어빵 장사 계속하실 거예요? 혜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그녀가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너를 키웠잖아. 추억이 있는 곳이야. 도윤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주말마다 와서 도와드릴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혜순이 놀라 물었습니다. 판사가 주말에 붕어빵 장사를 해도 돼? 도윤이 웃었습니다. 왜 안 돼요? 어릴 때 못다한 일을 지금 하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도윤이 무거운 짐을 들어 날랐습니다. 혜순이 걸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못 물어본 게 있어. 도윤이 돌아봤습니다. 뭐예요? 혜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혼자서. 도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외로웠고 무섭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왜 나만 부모가 없냐고 원망도 많이 했어요. 혜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해.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엄마가 늘 저를 찾고 있었다는 걸. 혜순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도윤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한가운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7년을 기다린 포옹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의 판사실, 동료 판사가 물었습니다. 도윤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족을 찾았어요. 동료가 놀라 물었습니다. 가족? 고아원 출신 아니었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가족을 다시 만났어요. 엄마를. 동료가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고 법정에서 피고인과 판사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사랑은 이깁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혜순이 돌아봤습니다. 왔어? 도윤이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혜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붕어빵 틀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재래시장의 겨울밤. 모자는 나란히 앉아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27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